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닝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 5시 39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으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소집을 지시했고 오전 7시 30분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커드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에서 50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남한을 겨냥한 무기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거듭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대화 국면 전환을 앞두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전술적인 이유가 배경에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G7 정상들은 지난 27일 이탈리아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남북 문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분단되었고 전쟁을 치렀고 극한의 대치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지금 문제 해결만큼은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정치권이 보다 주도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북한 당국은 무모한 도발을 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가 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대전 충청의 현안에 대해 낱낱이 파헤칩니다. 더욱 강력하게 무장한 장재환 기자의 요즘 모닝 이슈. 대전 충청 지역 최고의 언론인,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독한 독설가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가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이슈 당사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또 만났네요. 기자들의 무덤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오신 임재근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못 구하셨나요? 이 돌려막기의 신공이 어떤가요? 괴롭습니다. 네, 언제까지 계속 제가 그 돌려막기에 식물이 돼야 될지,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분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제가 인덕이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기자님하고 같이 몇 번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그 좋은 분을 빨리 만나서 저도 이 지겨운 목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지겠습니까?
예, 첫 번째 소식은요, 그 동서격차라고 들어보셨죠? 대전의 동쪽과 서쪽의 그런 차이들. 예, 맞습니다. 예, 대전 쪽 양극화 문제를 나타내는 그런 말인데요. 그 의료 분야에서도 이 동서격차가 좀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금강일보의 그 보도에 의하면 대전 지역 의료 인프라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8일 대전 지역 5개의 구 보건소와 대전 시의회 등에 따르면요. 대전 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 수는 지난해 기준 1,50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의원이 가장 많은 곳은 이제 서구인데요. 4월 말 기준으로 병원이 43개, 의원이 414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이어서 이제 중구, 유성구, 동구, 대덕구 순인데요. 중구에는 400개, 유성구에는 393개, 동구에는 324개의 병원과 의원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하위로는 대덕구가 233개로 서구의 한 절반 수준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개원 의원의 편중 현상이 이제 심하게 두드러지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간 통계를 보면요. 각 구의 개원 수가 서구에서는 25개의 병의원이 개원을 했고 유성구에서는 36개의 병의원이 개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는 중구와 동구에서 12개, 16개의 그 병의원들이 개원을 했고요. 특히 대덕구의 경우에는 병원 개원은 단 한 건도 없고 의원만 5개 새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서구 유성구 그리고 중구, 동구, 대덕구 간의 격차가 눈에 띕니다. 폐원 상황을 보면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그리고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유성구에선 문을 닫은 의료기관이 단 하나도 없었고요. 반면에 동구에서는 4개의 병의원이, 대덕구에서는 6개의 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가장 그 폐원이 많았던 곳은 서구이었지만 이것은 다 유성구로의 이전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로 새롭게 확장 개원 뭐 이런 거가 많은가 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병의원의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은 그 각 자치구별로의 인구수 때문에. 예, 인구하고 이제 경제 문제죠.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병원을 더 많이 개설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 주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구의 어떤 경제 활동에 있어가지고 좀 더 균형 있게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직접 취재한 기사인데요. 어제 그 민족 자주 통일비 건립 15주년 행사가 그 충남 금산군 추구면 그 중부대 뒷산 만인산 자락에서 진행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자주 통일비라고 못 들어보셨죠? 예, 저도 처음 이번에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네. 이제, 평생을 이제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헌신했던, 예, 정효순 선생님이라고, 이제, 대전 서구에 계신 92세에 달하는 이제, 선생님이 계십니다. 훌륭하시네요. 정씨시니까 저처럼, 네. 예, 정PD님하고, 예, 성이 같으시죠? 네네. 네, 이분께서 이제 지난 2003년에, 개인의 재산을 좀 이렇게 출자하시고 지인들과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만인산 자락에 이제 제작한 기념비인데요. 이 통일비 앞면에는 민족 자주 통일비라고 이제 한자로 음각을 했고요. 뒷면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남북 이제 그 합의죠. 7.4 남북 공동성명 중에서 조국 통일 3대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알려주십시오. 네. 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새겨 넣었고요. 여기다 덧붙여서 2000년에 이제 발표했던 6.15 공동선언문에 5개 항을 이제 새겨 넣은 이제 통일비인데요. 올해로 이제 15주년을 맞는 이 기념식에 민족자주 통일비 보존위원회 회원을 비롯해서 대전 충남 지역에 민족단체와 통일단체 회원 40여 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좀 특이한 게 이른바 7.4 남북 공동성명은 우리나라에서 남북한의 그 최초의 어떤 합의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루어졌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72년도죠. 네,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문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 때 이루어졌던 거고, 그러니까 네네. 뭐 어떤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자 치면은 좀 부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7.4 공동성명은 이제 최초의 남북 그 이제 정상급 간의 이제 그 합의문이었기 때문에 그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통일의 3대 원칙이 합의되었던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신 체제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 당시 이 통일의 물꼬를 열려고 했던 민간단체에 통일운동했던 분들을 이렇게 감옥에 이제 투옥시키기도 하는 등 네. 이제 다시 이제 고난의 시절로 이제 돌아왔다가 정말 또 오랜만에 이제 6.15 공동선언이 2000년도에 이제 합의되면서 남북 관계는 최대 이제 정점을 이제 찍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2007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제 14선언으로 이행되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근혜 시절을 네. 거치면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제 합의가 이제 폐기되다시피 한 상황이죠. 임재근 기자님은 그거 한번 그 비 한번 건립 추진해 보시죠. 어떤 비요? 오이사 조치 기념비 뭐 이런 거. 저는 개성공단을 더 이제 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성공단 상해 한번 오픈하려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저는 직접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아주 분노의 마음이 강하게 들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이해 충돌이 되는 것 같고 혹시 이 통일비 제가 사진으로만 봤는데 네네. 굉장히 멋있게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네네. 그 비석 이 통일 제작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네. 비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우선 크기 자체가 높이가 한 2.2m, 그다음에 너비가 80cm, 기단부만 90cm 이라는 좀 되게 웅장한 비석인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7.4 남북 공동선언이라든지 6.15 공동선언이 남북 정상 간의 이제 합의 사항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것을 이제 국가적으로 아니면 이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립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구순이 넘으신 이 고령의 이제 정유선 선생님께서 이제 자비를 들여서 설립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좀 대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세 번째 소식은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목소리를 통일했습니다. 금강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남 부여 롯데 리조트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 지원 방침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동시에 유치원 역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 교육을 위해 온전히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3에서 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총회에선 대정부 교육정책 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새 정부와 논의하기로 협력했다는 소식입니다. 혹시 이게 아까 롯데 리조트에서 회의가 열렸다고 하셨는데 네네. 각 교육청에도 회의실 좋은 거 있지 않나요? 근데 왜 꼭 이런 거 하시면은 교육청에 좋은 건물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밖에서 하실까요? 돈을 쓰시면서? 그거는 한번 정 PD님께서 별도로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통 할 때요. 리조트 이런 데 많이 가끔 가셔서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컨벤션 센터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전국의 시도교육감 해봤자 몇 분 안 되시는데 16분이시죠. 네, 교육청에도 16분 이상이 회의하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정 PD님 서운의 생각이십니다. 네네네. 그냥 그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고 이날 또 이제 교육감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른바 이제 학교 교과 관련한 교습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의 교습자들이 유아 및 청소년 초등학생들 일요일에 수업을 못 하도록 그런 거를 법제화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방 공무원인 교육 전문직에 대한 이제 징계권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이제 교육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이 이제 과도한 학습 시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극심한 경쟁, 사교육 등을 우려해서 이제 학교 교과 교습학원, 그다음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의 유아 및 초등학교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를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교육이 지금 너무 과중하다라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사안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일요일에 이거를 공부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지 일요일마다 단속을 다니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또 개인이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에 있어서 그거를 국가가 제한한다는 게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학원 교습 시간을 이제 제한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각 시도마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조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10시나 11시 정도 이때가 교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마지막 시간대인 거고, 그리고 수강료도 분당 얼마 해가지고 게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과중한 사교육비 이런 거 다 공감을 저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어떤 그 개인의 그러니까 기업 활동, 어떤 그런 경제 활동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인가. 뭐 가령 우리가 병원비 같은 경우도 병원마다 되게 들쭉날쭉 차이가 많잖아요. 근데 병원 앞에는 뭐 치료 뭐 하는데 얼마 이렇게 써붙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감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현실적으로 이제 그 초, 중, 고등학생들의 이제 이 경쟁으로 인해서 사교육이 얼마나 이제 과열되었으면 이런 이제 그 교육감이 나눠서 이제 법제화를 할 정도인가라는 것을 한 그 단면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정 PD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의 학습권을 이제 저해하는 측면으로 이제 이 법제화를 하려는 건 아닐 테지만 더 좋은 방안들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학원들이 사교육비 이른바 주범이라고 몰리는 상황들에서 제가 학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이제 입시제도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성과 위주의 그런 그 학습 풍토 이런 것들이 먼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말씀이고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오늘은 마지막 소식인데요. 대전 지역 그 청소년들의 잠시만요, 기자님. 오늘은 마지막 소식, 오늘의 마지막 소식인 거죠? 네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네. 아니, 예리하시네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충남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대전 지역 청소년들의 이제 도박 중독이 심각한 편이라고 합니다. 28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에 따르면 대전 지역 학교 내 청소년들의 5.8%가 도박 중독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4% 정도는 위험군에, 그다음 1.8%는 문제군으로 이제 각 조사됐다고 합니다. 문제군이라는 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고 심각한 수준의 이제 조절 실패로 도박 중독 위험이 높은 상태를 말하고요. 위험군은 도박 경험이 있는 집단 가운데 경미한 수준부터 중증도 수준까지의 조절 실패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대전의 이제 학교 내 청소년 도박 그 중독 유병률은 이제 전국 5.1%보다는 좀 높은 수치인데요. 위험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군 청소년이 평균보다 많아 이제 예방 교육이 좀 덜 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박 해보셨어요, 우리 임 기자님은? 예, 많이 해봤었죠. 예, 그 고스톱도 좀 해봤고요. 잘 하세요? 학창시절 그 짤짤이라고 이제 네네. 예, 그 게임하다가 학교에서 걸려가지고 호되게 혼난 다음부터는 이제 나는 이런 도박에서 성적을 못 내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지는 게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도박하고 게임하고는 어떤 그 차이가 있을까요? 그 도박이라고 하면 원래로 얘기하면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이제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이제 도박이라고 하거든요. 게임하고 이제 경계가 모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원에서 이제 그 바둑을 두면서 이제 돈을 걸면 이제 도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을 두는 행위는 게임이지만 거기에 돈을 걸면 예, 도박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렸을 때 하던 홀짝, 아까 말씀하신 짤짤이 이런 것들은 도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로 도박의 문제점을 알고 예, 중단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딱지도 도박의 일종이겠네요? 그럼 구슬치기, 딱지 모든 네. 것들이 이제 도박의 성격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이제 야외 활동이라든지 몸으로 하는 활동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라든지 이제 인터넷상에 조금은 이제 폐쇄되고 중독성이 강한 예, 도박으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어서 좀 위험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떻게 이제 정 PD님은 어떻게 도박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안 생겼죠. 예, 제가 잘 그런 거 할 줄을 모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거 하시는 것이 도박 아니신가요? 그 뭐 인생의 도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박은 아니고요. 그냥 재능 기부죠. 알겠습니다. 예, 말이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뭐 지금까지 한 3일 정도 이제 재능 기부를 드렸었는데요. 다음번에는 저 말고 인공지능을 하나 좀 선물할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인공지능이요? 네, 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지향적 리포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보죠. 방송 끝나고 한번 자세히 얘기 나눠보시고요. 그래도 네. 우리가 왜 보통 말이 씨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늘 그러면 또 하나의 씨앗을 좀 제가 좀 뿌려보도록 하죠. 임재인 기자님 오늘 소식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연구팀장이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 중인 임재근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2부는 김성서 기자와 함께하는 최강 하나 시간입니다. 지난주 한국 프로야구판을 뒤흔든 역대급 사건이 있었죠. 김성근 감독이 한화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속사정과 뒷이야기 잠시 뒤 2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땠나요? 혹시 맞고 들어오진 않았나요? 불안한 여러분들의 자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태권도담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씩씩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절도에 있는 태권도 품새부터 겨루기,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절까지 선수 출신인 저 김원호 원장이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 국가라이프 상가 2층 태권도담. 팟캐스트를 듣고 문의하신다면 특별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대전 042-471-4715로 전화주세요. 24시간 전화대기 하겠습니다. 이상 아이들을 사랑하는 태권도 상남자 김한호 관장이었습니다. 아참, 저희 태권도담에서는 MBC 방송과 함께하는 성인들을 위한 다이어트 코리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살 빼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꼭 연락주세요. 대전, 충청 지역의 정치와 언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길문의 다른 시각. 국내 최고의 신개념 모바일 신문 다른 시각의 장길문 편집국장이 대전, 충청 지역의 정치와 언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사랑한다 최강한화 최강한화의 승리 위해 매주 월요일 2부는 우리 지역 연고 프로야구팀이죠. 한 주간의 하나의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른 시각 김성서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정말 하나의 것을 선수단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아니 우리나라 프로야구판 전체가 이 뉴스 하나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나간 직후 터진 소식이었거든요. 김성근 감독의 사퇴라는 사퇴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알려졌지만은 많은 분들은 또 경질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게 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이긴 한데 박종훈 원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21일 날 삼성전 수입당한 다음에 그때 이제 막 상황이 안 좋기도 했는데 2군 선수 외야수를 좀 불러와서 좀 이렇게 훈련을 보겠다 했는데 그때 누구예요? 정원석 선수가 네. 퇴장당해서 또 외야의 정현석, 결혼이 네. 정현석 선수 그래서 외야의 결혼이 생겨서 그랬던 거였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보강 염두에 두고 2군 선수 보겠다라고 했는데 박 단장이 또 이제 2군 선수는 우리 관할이다. 왜 감독님이 이렇게 막 하시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또 이제 그것도 더불어 가지고 운영팀장 쪽으로 해가지고 박 단장이 훈련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이 어떤 방침에 대한 일종의 반기를 그렇죠. 대놓고 이제 얘기 드니까 밑에 직원한테 시켜서 전달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김성근 감독도 이제 화가 난 거죠. 이제 훈련까지도 이제 구단이 이제 이렇게 막 관여를 하니까 이렇게 하면 난 더 이상 하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하기 힘들다를 이제 구단에서 이제 자진 사퇴로 받아들인 다음에 나 못해 그러니까 못해 알았어 못해 이렇게 된 거구나. 기다렸다시피 계속 그럼
빠이 해가지고 이렇게 끝나게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냥 홧김에 질른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심을 담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박종훈 단장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사의 표명으로 알고 구단에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 그게 거의 공식적인 오피셜인 것 같고 또 이제 도는 얘기들은 막 일부러 기다렸다 막 하는 요즘 거 보고 막 힘들어하고 하니까 그렇게 막 기다려다가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팍 터뜨린 거다. 팍 터뜨린 거다 해가지고 아휴,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 김성근 감독하고 박정훈 단장하고는 나이 차이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때는 감독과 선수의 인연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코치였다고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또 막 아마 시즌 전부터 이제 좀 박정훈 단장이 데리고 오면서 하나 프런트에도 데리고 오면서 김성근 감독에 좀 이렇게 누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충돌이 계속 났잖아요. 막 시즌 초에 막 김원석 선수 엔트리 빠진 다음에 이 선수 보고 싶다고 하니까 박정훈 단장이 막 안 보내주고 그런 거 이제 곰다가 이제 한 방에 터진 사건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이 2년 동안 보여준 결과가 좀 부족하기 그렇죠.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감독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소위 이제 선수 출신의 단장이 오게 됐고 아무래도 이제 선수 출신끼리 맞부딪히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박종훈 단장이 현역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본인은 굳고 부인을 하고 부정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갈등의 단초 오해 뭐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그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김성근 감독은 프런트에서 하는 일을 절대 간섭을 안 하는 대신에 역시 프런트 마찬가지로 선수단에 있어서는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리 딱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뭐 이렇게 와서 단장이 선수단 소집 이런 것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뭐 그라운드에 나와가지고 막 운동복 입고 나와서 그라운드에 같이 있으니까 김성근 감독이 그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겨서 마찰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제 터지기도 한 거고 이제 뭐 사실 박종훈 단장 데리고 오면서 좀 예견된 사태이기도 한 것 같아가지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김성근 감독 하면은 뭐 별명이 야신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 이후에 뭐 그런 류의 별명들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유중일 감독은 야통, 우리 전에 한대화 감독은 야왕 뭐 이런 식으로 뭐 야신이라고 이제 칭송 받았었고 실제로 성적이 낮은 팀들을 이렇게 상위권으로 올리는 데 있어서 탁월한 그런 결과를 보여줬던 감독인데 하나이글스에 와서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성 감독의 그러니까 약간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좀 오래된 야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오래전 스타일의 야구를 아직까지 좀 끌고 오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좀 뒤떨어졌다. 뒤떨어졌다라는 것도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물론 이제 본인도 막 본인 나름의 이제 커리어도 있고 본인 나름의 생각도 있고 하니까 그걸 솔직히 본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끌어오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좀 안 좋은 결말을 맺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근 감독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훈련 방식, 이제 훈련을 너무 세게 한다. 뭐 지난번 갈등의 단초를 제공했던 것도 특타 이른바 경기 끝나고 막 선수들한테 막 방망이 치라고 연습시키는 거나 아니면 투수들한테 뭐 이른바 어깨는 스스로 강해진다 뭐 이러한 발언으로 해서 훈련을 많이 시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선수단에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그만큼 김성근 감독 눈에는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의 훈련 양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실제로 그 작년까지 NC 다이노스에 뛰다가 올해 이제 미국으로 메이저리그에 가서 잘 뛰고 있는 테임즈 선수가 한국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선수들이 이제 그 더가웃 뒤에서 담배 이제 쉬는 시간에 핀다. 그 자기는 굉장히 놀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뭐 술집에서 발견되는 선수들의 모습들도 왕왕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이제 김성근 감독의 눈에는 좀 이렇게 덜 차 보여서 훈련을 좀 더 한 게 아닌가. 또 실제로 성적이 많이 나지도 않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리더십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화합의 리더십이냐 아니면은 어떤 카리스마에 의한 리더십이냐 양분되긴 하는데
네, 김성 감독은 이제 카리스마로 이렇게 확 이끄는 스타일이긴 했는데 또 요즘도 성적을 보면 또 이제 좀 이렇게 형님 같이 이끌어가는 뭐 기아의 김기태 감독이나 그런 사람들이 좀 성적을 좋게 내는 게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근 야구에서는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거는 팀이나 어떤 시대에 따라서 항상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태 네네. 감독도 작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올해 지금 이제 최용우 선수 오고 뭐 이래가지고 잘 성적이 터지니까 좋지. 좋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형님 리더십이 제대로 안 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그게 하나가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김성근 감독을 떠올리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잘했다라고 이렇게 두둔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감독이나 사례들에 비해서 너무 가혹하게 평가받지 않았는가 그동안. 그러니까 실제로 김성근 감독이 맡았던 팀은 뭐 그런 얘기합니다. 뭐 풀도 안 난다. 뭐 이렇게 막 왔다 가면 풀도 안 난다. 뭐 비난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선수들의 선수 생명이 끝난 제가 이제 전수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해갖고 그걸 따져보면은 굳이 꼭 김성근 감독한테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김성근 감독이 맡았던 팀은요, 성적이 안 좋으면은 선수들이 욕을 잘 안 먹어요. 감독이 계속 감독이 욕을 먹어요. 근데 다른 팀들 보면은 감독도 욕 먹지만 선수도 욕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권혁 선수나 박정진 선수, 송창식 선수 이런 선수들을 보면은 혹사의 아이콘이고 굉장히 불쌍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살려줘 그런 거. 살려줘. 그렇죠. 뭐 필승조가 아니라 살려줘 뭐 이런 거.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프로야구 선수들은 쓰여야 돼요. 그러니까 권혁이나 송창식이나 박정진 이런 선수들이 과연 김성근 감독과 야구를 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알려진 그런 선수들이었는가, 스포츠 신문 일면을 장식했던 선수들이었는가, 과연 그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과거에 못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선수의 존재 가치가 김성근이라는 감독으로 인해서 혹사당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뭔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흐지부지 해갖고 이렇게 그저 그냥 이런 선수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전 그 프로야구 팬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하고는 되게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간과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게 김성 감독 얘기나 뭐 그런 거 혹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또 스탯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연투가 계속 되고 피로가 쌓이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사가 아니다가는 혹사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기는 경기도 나가고 지는 경기도 나가고 그건 저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무리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해도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들기는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거나 이럴 때에는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잘했던 부분, 그다음에 잘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사람 완전 괴물을 만들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감독으로 이렇게 영입해 올 때는 뭐 팬들이 1인 시위도 하고 신같이 그렇죠, 네네, 아주 사람을 그렇게 해서 막 데리고 왔다가,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누구나 다 잘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완전 죽일 놈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차범근 감독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국민적 영웅이고 막 레버쿠젠에서 한국 축구의 뭐 역사를 해갖고 또 이제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 맡았을 때 막 노트북에 기록 정리한다고 해갖고 막 최첨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광고도 했었어요. 삼성 그 노트북 광고도 했었어요. 차범근 감독이 그 당시 98년 프랑스 월드컵 시절에. 네, 그래서 예선전 때 경우의 수 안 따지고 우리가 막 그 확정을 짓고 엄청난 영웅이었는데 네덜란드전에서 히딩크한테 5대0으로 지고 나서 좀 중도병지 초유의 사태, 그리고 이제 죽일 놈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못 있었어요. 그분 중국으로 쫓겨나갔었어요. 그러다 요즘 와갖고 이제 뭐 다시 뭐 차범근 뭐 어떻게 하네, 축구계 출신이 누가 있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이나 아니면은 언론도 좀 그 당시에 감정을 실는 감정을 이렇게 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면서 과연 하나이글스의 실패가 비단 김성근만의 잘못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하나이글스는 아시다시피 99년에 우승한 이후로 한 번도 한국 시대에서 우승을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지난주에 김성석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0년 가까이가 돼 가는데 그동안 되게 많은 감독들이 거쳐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승 이후에 뭐 이광환 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유승환 감독, 뭐 김인식 감독, 뭐 한대화 감독, 김응용 감독, 뭐 그리고 김성현 감독까지 이렇게 좀 네임밸류만 보면 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우승을 못한 게 이제 그 감독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프런트나 구단의 문제도 있긴 있다라는 게 좀 옳은 이제 판단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한화 이글스 옛날 빙그레 시절부터 보면은 감독들의 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창단했을 때 배성서 감독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분 때는 어떤 육성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둔다 해가지고 성적이 별로 썩 좋지는 않았지만은 배성서 감독이 나간 이후에 당시 그러니까 최고의 명장인 김영덕 감독을 데려옵니다. 구단으로. 김영덕 감독은 삼성의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그런 감독이었고 성적은 되게 좋았어요. 페넌트레이스에서 우승도 많이 하고 그때 뭐 빙그레 이글스의 전성기 뭐 장종훈 우리 많이 하는 송진우, 한희민, 이상군 뭐 이런 그래서 뭐 빙그레가 우승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꼭 한국 시리즈만 가면은 꼭 우승을 못하고 네 선동열을 중심으로 한 해태한테 항상 깨져가지고 우승을 이렇게 못했죠. 그래서 김영덕 감독이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새로운 우승 청부사가 오죠. 강병철 감독이라고 롯데의 우승을 이끌었었던 네. 근데 그분도 와서 성적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도 최초의 경질되고 최초의 경질이 됐던 분이고 그래서 그 공백을 메꾼 분이 이희수 감독. 그분은 당시 천안 북일고등학교 감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와갖고 그 다음에 우승을 했죠. 그때는 운도 많이 따랐다는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전력에 비해 가지고 그때가 기자님 그 당시 야구 좋아하셨어요? 하나 이거 저 그때 썩고 2학년 때라서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양대 리그를 했을 때였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매직 리그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슨 리그였었더라? 그러니까 두 개의 양대 리그를 했어가지고 드림 리그랑 매직 리그. 그래서 양대 리그의 1, 2 팀들이 서로 교차로 붙어서 이제 한 거였는데 하나가 그때 우승을 했었죠 처음으로. 그런 다음에 또 이수 감독이 성적이 안 좋아서 계약이 이제 갱신이 안 됐고. 이광환 감독을 데려옵니다. 이광환 감독은 그 우리나라 야구에 있어서 프로야구에서 되게 좀 한 획을 그은 인물이기도 해요. 그 LG 트윈스의 전성기 시절 그 신바람 야구를 이끌었었고 네네네. 또 메이저리그 보면 해바라기 시계 톡톡이 뱉어 먹잖아요. 아, 네. 그거를 한국 프로야구의 처음 전수한 분이기도 해요. 이광환 감독이. 그런데 그 자율야구, 우리 형님 리더십 그런 얘기했잖아. 근데 네네. 별로 안 좋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계약 갱신이 안 됐고 너무 빨랐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최초의 하나 출신, 그러니까 이글스 출신의 유승환 감독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분도 뭐 썩 좋은 평은 못 받고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산 베어스의 우승을 이끈 김인식 감독이 오셔가지고 준성적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노장.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을 야구도 하고 그랬었죠. 네. 근데 준우승도 했었고. 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팜을 못 키웠다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다가 결국에는 나갔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김인식 감독 같은 경우는 뭐 WBC 이런 걸로 인기가 많았지만은, 그러니까 국가대표에서는 어느 정도 성적을 냈는데, 그 한화 이글스의 감독 중에서는 그러니까 한화 이글스에 따지면은 좀 이렇게 최초에 꼴찌도 했고, 네, 그랬죠. 그래가지고 한화 이글스 팬들은 별로 이렇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른바 그 당시 재활공장장 뭐 그래서 좀 한물간 선수들이 이렇게 고쳐 쓰고 뭐 선수가 없었다 이러다가 이제 대전 출신의 해태 출신 선수죠. 원래 대전고등학교를 나온 동국대학교 그 시절에 그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예전 82년인가요? 3런 홈런 쳐갖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겼던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거든요. 전 자료만 봐가지고. 네, 저는 그 그러니까 경기장 가서 본 게 아니라 TV로 보고. 실제 봤었거든. 그 이제 한대화 감독이 왔는데 뭐 유명한 말씀만 남기고 예끼 그 말씀만 남기고 너무 이때는 구단의 지원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우승 청부사 김웅용 감독이 이제 왔는데 뭐 구단 팬스 구장 팬스를 뒤로 미룬 거 말고는 딱히 한 거 없이 꼴찌만 몇 번 하고 가시죠. 꼴찌만 하시고 가셨죠. 뭐 류현진도 이때 떠났고 뭐 박찬호도 떠났고 그래서 뭐 좀 그랬습니다. 네, 이분도 좀 안타까웠죠. 근데 이분 때 선수 보강은 좀 됐어요. 정근우 선수나 이용기 선수 같은 경우도 이분 계실 때 왔었고 그리고 이제 김성근 감독인데 그러니까 몇몇만 보면은 감독들이 하나하나 뭐 다 빠지진 않는 감독인데 네, 그런데 성적은 그러니까 이희수 감독 때만 그러니까 이희수 감독이 잘해서 우승한 것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운때도 맞았던 것 같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 이글스는 감독들의 무덤이 되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좀 되게 KBO를 이끌었던 감독들이었잖아요. 네. 뭐 김인식 감독도 시작해가지고, 네. 김윤영 감독도 뭐 레테에서도 우승 많이 했고, 그렇죠. 삼성도에서 우승했고, 네. 김성훈 감독도 와서 이제 원래 SK에서 우승도 했고, 네. 뭐 LG에서도 뭐 좋은 성적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이끌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말로가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 이글스 자체에 이제 좀 되게 칙무원 그러긴 하는데. 칙무원, 네. 이제 뭐 공무원 같다 해가지고 막. 그 치킨 할 때 뭐 다 이글스니까 그런 거죠, 칙무원, 네. 성적이나 그런 능력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어쨌든 계속 눌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자리는 보존되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막 사람은 가지니까 해서 하고, 몇 명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감독 대행 하고 계신 뭐 이상구 감독 대행이나 또 좀 욕을 많이 먹기도 했고 옛날에는. 그런 약간 순혈주의 같은 게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그 이글스 순혈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유승환 감독 그 시절 이후부터 이제 이른바 이제 이글스에서 은퇴한 선수들이 네. 이제 코칭 스태프나 프런트로 좀 가기 시작하죠. 뭐 그렇죠. 뭐 많은 네, 이제 뭐 조경택, 뭐 그렇기도 하고 뭐 송진우, 정민철, 장종훈 이런 분들도 이제 코칭 스태프 합류를 하고 그렇죠. 이글스 맨들이 이제 구단에 채워지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 패밀리로서의 그런 단결력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또 반대로 그러니까 다른 구단 출신이 온다든지 그럴 때 그런 배척하는 분들 뭐랄까, 그러니까 쉽게 융화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실제로 감독이나 뭐 이렇게 코칭 스태프 몇 명 바뀐다고 해서 그 이게 다 구단의 체질이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해갖고 나라가 한 번에 바뀌지 않듯이, 그쵸. 그러니까 하나이글스가 조금 더 이제 나은 구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이글스 순혈주의에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그러니까 구단과 야구와 그리고 팬들을 위한, 그러니까 그 패밀리 위한 구단이 아니라 팬들을 위한 구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그런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선수단 운영은 또 이제 감독이나 그렇죠. 단장이 그러니까 다 원래 지향점은 그걸 거예요. 그쵸. 그렇죠. 뭐 박종훈 단장이 얘기하는 것도 그걸 거고, 그런데 이제 말은 그런데 현실에서 이게 좀 잘 지켜지지 않아서 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그 김성근 감독이 사퇴하고 나서 야구장 보니까 관객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지, 김성근 감독 팬이 아무래도 있었으니까 김성근에 대한 그런 좀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에 갔다고 하니까 또 이제 되게 좋게 보이고 이제 좀 팬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견이긴 한데 그게 이제 김성근의 팬이지 하나이글스의 팬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김성근의 팬이 이제 하나의 팬이 되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김성근의 팬이었다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쭉 빠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어쨌든 언젠가는 올 것 같았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게 결코 이게 아픈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이제 빠질 사람들 다시 보살 팬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가실 분들은 가실 분이긴 하니까 가실 분들 가셨고, 근데 있으신 분들은 좀 이제 코어 팬들 아니면 좀 이제 열성 팬들이 남으신 거니까 해가지고 팬들을 늘리려는 것도 중요하긴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막 외부 팬을 늘리는 건 좋은데 이제 있는 그러니까 집토끼부터 잡아놓고 이제 밖에 토끼를 잡아야 하는 건데, 지금껏 보면은 집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이 별로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기존의 코어 팬들을 좀 달래고 일단 그러고 외부로 좀 이렇게 발을 넓히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우선 김성근의 팬이기 때문에 하나를 좋아했다라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김성근에 대한 좋은 감정이나 어떤 호감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 이글스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대전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김성근 팬이어갖고 하나를 응원했다가 김성근이 감독이 나가니까 안 나오다가 만약에 김성근 감독이 다른 팀으로 간다고 해봐요. 그럼 그분들이 그 팀 팬은 아닐 거거든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김성근 감독으로 인해 기폭자가 돼서 팬의 숫자가 좀 더 늘지 않았을까. 그리고 프로야구 구단의 어떤 그래도
그 존립 근거 중에 하나가 팬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게 이제 어찌됐든 뭐 대외적으로 뭐 팬들을 위한 거라고 아까 하는데 말씀하신 집토끼에 대한 그 구단 차원에서의 어떤 달래는 그런 것들에 좀 구단 정책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더불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그 코어 팬이 아닌 그래도 코어 팬이 되기 위한 과정에 계신 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구단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해야 되지 않을까.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려면 좋은 성적밖에 없겠죠. 지금 멤버도 좋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성적은 참 힘들죠. 그래요. 지난주에 성적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마지막에 2연승을 했다라는 거. 지난주 경기 결과 잠깐 좀 정리해 주시죠. 지난주에 홈 경기랑 이제 기아랑 홈 경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 이 상황에서 이제 수입을 내줬고 3연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총 이제 7연패까지 몰렸다가 네. 이제 NC 홈구장이 마산으로 가가지고 첫 경기에서 이제 3대5로 져가지고 8연패까지 갔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경기 2경기를 이제 확 몰아치면서 이제 2연승 해가지고 총 이제 지난주에만 2승 4패. 예, 2승 4패. 4승 2패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2승 4패를 했죠. 그러니까 그 홈 경기 기아하고 3연전 같은 경우는 투수도 뭐 배영수 선수도 나왔고 오간도 선수도 나왔고 그런데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분위기도 안 좋았고 감독이 그렇게 나가셨는데. 원정 가서도 첫날 경기는 송은범 선수가 올라와갖고 또 그 이상군 감독 때는 그랬다면서요. 송은범은 이제부터 불펜이다, 나의 실수다,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선수 입장에서는 되게 자괴감이 들 것 같아. 그러니까 김성근과 송은범의 관계는 좀 유명하잖아요. 좀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송은범이 별로 기분 안 나빠할지도 모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상군 감독 땡이 그런 얘기하면은 송은범 선수 가슴에 대못이 박히지 않을까. 송은범은 데리고 오려고 인기어까지 내줬는데. 그렇지. 너무 좀 그래요. 송은범 선수는 왜 하나이글스만 오면 다들 왜 그래. 선수들도 비싼 돈 받고 온 선수 중에서 소위 많잖아요. 그런 선수들. 그렇죠. 되게 많죠. 네, 많았었고 또 그러니까 뭐 하나가 무슨 뭐라고 해야 돼. 뭐 휴가지도 아니고 뭐 선수 열심히 하겠지만 좀 그런 마음이 좀 그래요. 네. 거쳐가는 데도 아니고 한데. 토요일 경기에서는 전조는 안 좋았었죠. 안영범 선수가 1회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경기를 해갖고 그쵸. 그러다가 장민재 선수가 잘 막아주면서 이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임시 선발로 나온 거니까 안영범 선수가 그래서 네. 딱 한 이닝은 버티고 내려갔는데 이제 경기 후반에 이제 6회 7회 이제 좀 타선이 터지면서 좀 간만에 좀 치열한 경기를 보지 않았나 사람들이. 그리고 어제 경기도 배영수 선수가 아주 역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점수 많이 낸 게 차일목 선수잖아요. 네, 4타점. 네, 차일목 선수랑 배영수 선수랑 동갑이더라고요 보니까. 81년대 동갑인데 두 분 배터리가 아주 그냥 명활약 하셔가지고. 근데 지난번 지난주 경기를 딱 봤을 때 그런 생각 듭니다. 자 보세요. 배영수 선수가 화요일 경기에서 3과 3분의 1이닝, 이태양 선수가 수요일 경기에서 2와 3분의 2이닝, 그리고 금요일 경기는 송은범 2이닝, 그리고 토요일 경기는 안영명 1이닝. 근데 어떤 언론에서도 퀵쿠크란 얘기를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성근 감독이 이 경기의 감독이었다면은 분명히 퀵쿠크라는 얘기를 썼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퀵쿠크 기준이 있잖아요. 막 5회 이전에 3이닝 이상 실점인가? 3점 이상 실점 경기 있는데 막 그것도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은 김성근한테 너무 우리가 가혹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개인 생각으로는 이제 좀 이상군과의 허니문 기간이라나. 뭔 또 허니문이야. 약간 지금 새 정부와의 허니문 기간이 있는 것처럼 이상군과의 허니문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이상군이 처음 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지? 그런. 아니 김성근 감독한테만 유독 근데 좀 가혹하게 우리 언론이 되게 가혹하게 했던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밑에 댓글 보면은 이제 기자들 앞으로 어떻게 뭐 먹고 사냐고. 김성근 감독 나가가지고 이제 뭐 먹고 사나. 이렇게 있죠. 장정훈 선배님 어떻게 사시나. 알겠습니다. 현재 하나이글스는 9위죠 순위가. 그렇죠. 네 9위고 8위 KT하고는 한 게임 반차인 한 게임 반차이고 그리고 나머지 공동 5위더라고요. 네 공동 5위가 세 팀이 있더라고요. 넥센, SK, 롯데 이렇게 세 팀이랑 4경기 반 차이.
그러니까 아직은 추격의 가시권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네, 그렇죠. 경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95경기인가 남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뒤에 있는 삼성은 현재 5게임 차. 네. 그러니까 하나이글스가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희망이죠. 김성근 감독이 좀 묻혔는데 김태균 선수가 81경기 연속 출루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고, 네. 그렇죠. 김태균 선수가 좀 약간 조명을 덜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에 두산 둘다 주중 3연전에 두산이랑 만나고 이제 SK와 주말 3연전을 하는데 두 경기 다 이제 홈 경기 하더라고요. 홈 6연전인가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근데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31일 개막전했잖아요. 원정 경기에서. 네네. 근데 이제 1승 2패 했고 이제 SK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해서 2승 4패 했더라고요. 6경기 했는데 지금까지. 열세네요. 두 팀 다. 근데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중순에 했던 경기에서는 이제 3패 다 내주면서 했는데 이제 5월 초에 이제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2승 1패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 이제 좀 성적은 좀 괜찮은 편이라서 그래서 좀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볼만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되겠네요. 그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추락하느냐의 변곡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자님 지난주 예상은 우리가 뭐 사실 김성근 감독 패닉 때문에 그렇죠. 뭐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얼마 예상했었죠? 저 2승 4패. 아, 그럼 맞았구나. 난 4승 2패였나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밥 한 끼 사고요. 네. 이번 주 한번 예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성적이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는 반타작하지 않을까. 3승 3패? 네네. 저는 조심스럽게 2승 4패를 예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터져 있으니까. 참 비아노에바 선수는 언제 나온대요? 비아노 선수 이번 주에도 못 나오는 것 같고 6월든 돼야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참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하나이글스 소식을 지금까지 김성서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내일 2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정치와 언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장길문의 다른 시각, 신개념 모바일 언론 다른 시각의 장길문 편집국장과 함께 최근 불거진 대전일보 노사 갈등 시즌2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 지역 언론사들의 노사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가, 또 잦아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